가 많은 아내 김영미 씨. 무엇보다도 남편의 건강이 걱정이다. 제가 이거 당 중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게 무슨 중독이냐고, 다 이렇게 먹지, 기왕에 먹는 거 맛있게 먹겠다는데 그것도 못하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힘내. 살이 찌면서 특히 복부 비만이 심각해진 오 씨. 그도 부쩍 늘어나는 뱃살에 요즘 신경이 쓰인다. 복부 비만이 좀 심각하긴 심각해요. 근데 이게 모든 병의 원인이니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휴일 오전 아침을 준비하는 이경민 씨. 메뉴는 빵과 스프. 가족 모두 빵을 좋아해 아침 식사는 밥보다는 빵을 즐기는 편이다. 또 이걸 먹게 되니까는 괜찮더라고. 아침뿐만 아니라 휴일이면 하루 세 끼를 빵과 간식으로 먹을 때도 많다. 준비가 많으니까. 아이들이 원체 좋아해요. 아침에 당연히 늦상 눈을 딱 뜨면 엄마 오늘 빵 먹자, 아침에. 그래요. 그래서 항시 없으면 이제 큰아이가 이제 가서 식빵을 사오고, 그리고 이제 저희는 늘상 이제 습이나 뭐 여러 가지 잼 종류는 종류별로 다 구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 씨 가족의 보물창고인 간식장. 과자와 초콜릿, 인스턴트 식품 등이 종류별로 준비되어 있다. 이쪽은 이제 아이들 간식. 그다음에 이쪽은 뭐 시리얼이나 커피나 뭐 면 종류. 그래서 항상 이렇게 비치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떨어지지 않게. 왜냐면 이게 주식이 되니까. 아침을 빵으로 먹고 다시 간식을 즐기는 가족들. 뭐 나쁘지 않고. 아직까진 건강에 큰 이상은 없지만 굳어진 식습관 때문에 걱정도 되고 있다. 잘못된 식생활로 인해서 몸의 신진대사가 원활하게 흐르지 못하고 또 안 좋게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그런 부분들은 걱정을 하죠. 정말 건강에 문제는 없을까? 5명 사례자들의 탄수화물 중독 정도를 알아보기 위해 우선 진단 설문지를 작성해봤다. 지금 제가 볼 땐 5분 모두 탄수화물에 약간 중독돼 있다라는 그런 경향. 5명 모두 4개 이상으로 탄수화물 중독성을 보였고 김경구 씨와 이매련 씨는 각각 8개와 7개가 해당돼 중증으로 나타났다. 식행동의 장애라든지 또 비만이나 여러 당뇨병 같은 여러 질병의 원인이 되는 바람직하지 못한 식습관을 가진 분들을 보면 많은 분들이 마치 담배나 음주에 중독이 된 것처럼 탄수화물을 탐닉하고 탄수화물을 제한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편의상 그런 식으로 명명을 하고 있습니다.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기본적인 신체 검사와 함께 혈액 검사를 실시했다. 김경구 씨의 경우 비만의 중성 지방이 정상 수치보다 3배 이상 높았고 지방간 증세를 보였다. 이매련 씨 역시 비만에 우려대로 혈당이 정상치보다 높게 나타났고 오승연 씨는 체중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정상 범위를 넘어섰다. 조항덕 씨는 중성 지방이 높고 당뇨 초기인 내당능 장애 증상을 보였고 부인 이경민 씨는 특히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중성지방은 높지 않은 걸로 생각을 했는데요. 3배 이상 된다고 해서 사실 좀 충격 좀 받았습니다. 이것은 미국인들의 평균 식단입니다. 하루에 섭취하는 열량 중 탄수화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0%, 지방이 34%, 단백질이 15% 정도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 필요한 열량의 약 3분의 2가 넘는 67%를 탄수화물로 섭취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비해서 밥의 양은 줄었지만 빵이나 과자 등 가공식품을 통한 탄수화물의 양이 는 것입니다. 탄수화물은 단순히 곡물에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먹는 채소나 과일, 우유에도 탄수화물이 들어있는데요. 이처럼 탄수화물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보통 설탕은 탄수화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설탕은 포도당과 과당이 1대1로 결합된 탄수화물의 한 종류입니다. 또 하나 오해하기 쉬운 것이 모든 당은 단맛을 갖고 있다, 이런 것인데요. 단맛이 없는 전분과 식이섬유도 탄수화물,
즉 당질에 속합니다. 중요한 에너지 공급원이지만 자칫 우리 건강을 해치는 적이 될 수도 있는 두 얼굴의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을 섭취할 때 우리 몸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1g에 4kcal의 열량을 내는 탄수화물은 우리 몸의 주요 에너지원이다. 탄수화물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데 그 구조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단당류인 포도당은 탄수화물의 최종 분해물로 뇌와 신경세포의 유일한 에너지원이다. 과당은 당류 중 단맛이 가장 강한 것으로 과일과 꿀 등에 함유되어 있다. 단당류 2개가 결합하면 2당류가 되는데 포도당 2개가 결합된 것이 엿당. 포도당과 과당이 하나씩 결합하면 자당, 즉 설탕이 된다. 2당류는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쉽게 끊어져 흡수가 빠르다. 수십 개에서 수천 개의 포도당이 사슬 모양으로 결합한 것은 복합당으로 녹말이 대표적이다. 당질이 부족하게 되어지면은 우리 몸에서 근육이 빠져나가서 단백질이 손실되는 그런 나쁜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당질을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은요, 열량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기 때문에 혈액 내 중성지방이 올라가고요, 비만을 초래하게 되어집니다. 탄수화물의 과다 섭취가 어떻게 비만으로 이어질까? 탄수화물이 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기 위해 쥐의 간세포에 5mm몰과 25mm몰로 각기 다른 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했다. 그리고 3일 후 양측 다 포도당이 지방 형태로 변한 글리코겐이 관철됐는데 고농도의 포도당을 주입한 세포에서 더 많은 양의 글리코겐이 생성됐다. 포도당이 초기에 이제 에너지를 사용하고 남는 부분은 보통 간에서 이제 글리코겐으로 바뀌어 저장이 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그 포도당 증가가 되면은 그것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지방으로 합성이 되면서 전환이 됩니다. 탄수화물이 쥐의 몸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 것일까? 쥐 30마리를 두 군으로 나눠 각각 탄수화물이 50%와 70% 함유된 사료를 먹였다. 17일 후 육안으로도 오른쪽의 고탄수화물 식이쥐가 몸집이 더 큰 것을 볼 수 있다. 실제로 고탄수화물 사료를 먹은 쥐들은 일반 쥐들보다 몸무게가 평균 15% 정도 증가했다. 쥐의 내장 지방에도 차이가 생겼을까? 고탄수화물 식이쥐의 경우 지방이 장기를 거의 덮을 정도로 많이 생성된 걸 볼 수 있다. 간 역시 지방이 들어차서 커진 지방간 증세가 나타났다. 우리 몸에 탄수화물 음식이 들어오면 위에서 포도당으로 분해돼 혈액 속으로 들어온다. 그러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데 인슐린은 포도당을 각 세포로 보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쓰고 남은 포도당은 간과 근육에 글리코겐 형태로 저장되고 그래도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돼 주로 복부에 저장된다.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전환될 때 특히 이제 포화지방산을 포함하는 중성지방으로 전환됩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간에서 만들어진 그런 중성지방들이 실제적으로 VLDL, 우리말로 하면은 초저밀도 지방 단백질로 바뀌어가지고 실제적으로 지방세포로 전달되게 됩니다. 그리고 VLDL이 혈중에 많아지게 된다면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보통 생각하는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의 3분의 1이 비만인 세계 최고의 비만 국가 미국. 90년대 비만과의 전쟁을 통해 지방 섭취량을 줄이는 데 성공했지만 비만 인구는 오히려 2배 이상 증가했다.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이 바로 액상과당. 옥수수에서 추출되는 고과당 옥수수 시럽인 액상과당은 당도가 설탕보다 높고 값이 저렴해 가공식품에 두루 쓰인다. 액상과당은 단지 열량으로만 이루어져 있죠. 합성 감미료와 탄수화물 성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 결과 열량은 많이 섭취하게 되지만 다른 여러 중요한 영양소는 여전히 결핍된 상태입니다. 실제로 최근 20-30년 사이 미국 내 액상과당 섭취량은 4-5배 이상 증가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의 식습관을 조사한 결과